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자라 상장기업 13곳 100만 이더리움 보유한 조용한 베팅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가와 글로벌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기업 재무자산이자 운영 인프라로 삼는 조용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13개 기업이 지금 보유한 이더리움만 총 100만 개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약 3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량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역시 비트마인 이머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56만 6,776이더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60만 개가 넘죠.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에서 이더리움 검증자, 노드 운영자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도 투자를 하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투자를 한 그 회사이죠. 그리고 스포츠 베팅 기술 업체인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 조셉 루빈이 이끄는 이사회 아래에서 36만 이더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95% 이상을 스테이킹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까지 지금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코인베이스나 비트 디지털 그리고 BTCS 등도 이 자체 운영 노드를 통해서 이더를 재무와 인프라 양측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까지도 지금 이더리움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기업인 인트체인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ing연금으로 7,000이더 이상을 매입을 했고 상하이 기반 태양광 기업인 스카이코프 솔라는 암호화폐 결제 도입과 함께 이더를 보유 자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이 기업 공개 사례도 등장을 했고요. 올해 말 상장을 앞둔 더 이더머신이라는 기업은 상장과 동시에 40만 이더를 보유를 공표를 했습니다. 40만 이더도 상당량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검증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최초의 전용 상장 기업이 될 예정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비축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기업들은 이더를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이자 운영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더리움은 활용도가 꽤 넓은데요. 스테이킹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 스테이킹했던 수익을 다시 또 재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고 다오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거나 NFT 기반 마케팅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는 전략 자산이 됐고 조용히 기업 재무 구조와 기술 전략을 바꿔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의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업의 직접적인 이런 매집 추세,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인지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이 제프 가직은 이더리움과 그 원천 기술이 장기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인 이더리움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용성이 굉장히 좋다, 쓰임새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EVM 위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EVM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기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모드에서 기본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직은 최근 이더리움이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장기적 성공은 기술적 기여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레이어 2 네트워크인 해미 네트워크의 EVM 기술을 접목하였으며 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와 호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기술적 기반이 단순한 가격 요인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블록체인인 폴리곤이나 아발란체, 아비트럼, 레이어 2 솔루션들도 이제 EVM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이제 시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이 있죠. 이더리움의 경쟁자는 솔라나, 수이, 그리고 앱토스 등이 이제 독창적인 기술을 내세워서 경쟁자로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이더리움의 승리를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이제 다른 주자들, 경쟁 주자들이 얼마나 힘을 쓸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솔라나는 가격이 지금 이더리움보다는 살짝 좀 약한 편이고, 수위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지금은 가장 압도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편이고,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추세에 따라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금 10에서 20년 후에도 남아있을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승세를 짧은 시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제 맞느냐, 유저의 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자들이 찾지 않으면 그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느냐, 유저들이 얼마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치고 알트코인 시즌 이끄나라는 기사고요. 이더리움이 한 달 만에 65%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비트코인 상승률이 같은 기간 15%에 그친 가운데 이더리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더리움의 독주가 알트코인 시즌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 시즌은 이더리움의 급등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크게 앞서가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주춤한 때가 옵니다. 그때 보통은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불을 뿜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이 알트코인 시즌에 보통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보통은 봤었어요. 예전도 그런 패턴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 시즌의 신호탄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의 가파른 상승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강하게 연동되었던 가격 흐름에서 이제 벗어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상관관계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보통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조금 상승했다가 이더리움은 다시 또 조정해서 더 크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이었고,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요게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오히려 이더리움이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 요게 이제 상관관계가 벗어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과열이 시작되며 이후 윈코인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급등할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규제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주말에 3억 이더를 추가 매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3억 달러 어치죠. 그래서 77,206 이더를 총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상당량의 지금 한 4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샤프링크 게이밍도 지금 비트마인과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DCA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래티지도 지금 IPO를 통해서 25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미국의 IPO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을 기록하면서 25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STRC IPO는 벤처 글로벌 그리고 코어웨이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을 제치고 올해 미국에서 최대 규모
공모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용도로 지금 다 사용이 될 것으로 대부분 확인이 되고요. 엄청난 자금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향상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 신규 금융 상품을 이제 선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에 보통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주식은 비트코인과 이제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기 어려운 기관들이 스트래티지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스트래티지가 새로운 상품을 이제 내놓은 거죠. 스트래티지 우선주라는 겁니다. 이 상품은 이제 20억 달러 규모로 0.9%의 변동 배당을 이제 제공하고 주가를 100달러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단순하게 지금 비트코인만을 매입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유입하고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우상향을 계속 한다면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그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금융 사업 모델로. 하지만 이제 이게 만약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이어지거나 하락세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험성을 조금 더 이제 해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배당 형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좀 싫어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선주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스트래티지가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모집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우선주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계속해서 이 자금을 유입시키고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탈달러와 본격과 비트코인 주권 자산 후보 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도 일부 정책 논의에서 주권 자산으로 이제 후보군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 자산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블랙록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 및 신용 등급 하락 우려 등으로 이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나 신용 등급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다양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산을. 그래서 이제 금 비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요 은행들이 이제 높이기도 했었고요, 올해. 그리고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언급하는 이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고정 공급을 가진 탈중화된 비주권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포함하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관 자금 유입 규모가 500억 달러, 약 69조 원을 넘어섰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는 800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제 비트코인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JP모건이 올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60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5월 이후에 50%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가격 흐름들 보시면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먼저 선도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 자금 유입이 그만큼 많이 되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에서 기업 채권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암호화폐로도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 여전히 신중하다라고 하면서 60%가 디지털 자산 안 산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비율은 14%에 그쳤고 응답자의 60%는 앞으로도 구매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전통 자산에 1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응답자 가운데 55%는 디지털 자산을 매우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보유 비율은 18에서 49세 남성의 25%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고학력자와 고소득층은 평균보다 보유 비율이 이제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뉴스만을 보고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만 이제 느끼기 때문에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취향이 있죠. 뭐 예전에는 더 심했고 지금은 좀 더 나아진 편이죠. 지금도. 그리고 여성과 고령층은 대부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한국에서도 이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한데 한국에서도 여성이나 고령층은 이제 조금 제한을 하고 잘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꺼려하고 좀 이제 공격성이 강한 이제 남성 위주의 좀 젊은 층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꽤 크게 하죠. 국내에서도 이제 밈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더 많이 하죠. 선호하고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잘 투자를 잘 안 해요. 생각보다. 개인 투자들 처음에 들어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것 같지만 이더리움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싼 거 찾아요. 싼 거. 지금 가격이 싼 거. 그게 XRP 뭐 이런 것들이었죠. 예전에도 XRP를 그래서 선호를 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 선호도가 비슷해요. 다른 거 이제 기술적인 거나 이런 분석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싼 거죠. 싼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해도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위험성이 큰 부분, 밈코인이나 이런 거 잘못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가 필요하고 인내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이즈, 이더리움, 에테나를 보유하면 번영한다. 아서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산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레이어 2 생태계 확장과 함께 최근 점진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터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잡코인으로 안 된다. G세대의 희망 진짜 비트코인일까라는 기사고요. 피터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뭐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분은 말을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가 올라간다고 했다가 내려간다고 했다가 뭐 이런 정말 좀 헷갈리는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아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베테랑 트레이더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래는 비트코인 단위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세대가 암호화폐와 주식 단기 거래에만 의존하는 태도의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코인을 사들이고 주식이나 가상 선물 계약을 거래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내심, 장기적 시각을 갖출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성향은 좀 필요하긴 하죠. 일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자, 31조 달러 시장이 열린다. 31조 원 시장이 열린다.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물밑 준비 본격화라는 기사고요. 자, 미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 비트코인 ETF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31조 원 규모의 시장 잠재력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비트코인 ETF가 생긴다면 이런 시장 규모, 31조 원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국내에도 비트코인 ETF가 제대로 도입만 된다면 자금이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이 한참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조종세가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ETF가 도입되고 나서 수익이 계속해서 나야지 이것들에 대한 관심도나 긍정성이 생기지. 만약에 하락기, 비트코인이 보통 1년 정도 하락기를 겪는데 그 하락기 전에 만약 나와가지고 최고점에 한번 물려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ETF가 나온다는 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자산 운용 규모로서 31조 원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ETF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둘씩 지금 비트코인 ETF나 이제 다른 이더리움 ETF 같은 것들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이 훨씬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가격에도 긍정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NB 역대 최고가 경신, 바이낸스 창업자 자산이 빌 게이츠를 넘었다라는 기사인데요.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827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요. 다른 암호화폐 시장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던 것들과 맞물려서 BNB도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거고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럼으로써 이제 창펑자오,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전 최고 경영자죠. 이제 순자산이 빌 게이츠를 넘어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추정입니다.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순자산이 현재 600억 달러, 전 세계 27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이제 CG의 BNB 보유량을 제외한 것이고, 바이낸스 지분 90%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유한 9,400만 개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합쳐보자면 이 순자산 총액은 약 1,100억 달러까지도 추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근데 지금 마이클 데리나 빌 게이츠가 이제 1,240억 달러, 1,36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 자산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가프들을 보면 주식 자산의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코인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암호화폐로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자산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그만큼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이제 자산 순위에서도 역대급 자산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점은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